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공식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민주평통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에 머물다 별세한 이해찬 수석 부의장의 장례가 닷새 동안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고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위해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장은 국가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 별세했을 때 관련 단체와 사회 각계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 방식입니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민주당은 당초 예정됐던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추모에 집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준 큰 어른을 떠나보냈다며 필수 당무를 제외하곤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슬퍼런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공식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정쟁적인 논평과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간 중에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과 정쟁적 요소의 논평과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간 정쟁 요소가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에겐 각 시도당에 설치된 빈소에서 조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운구부터 예를 갖춥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호찌민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이 수석 부의장의 유해는 오늘 밤 베트남을 떠나서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지성림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현지에서 향년 7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앞서 민주평통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호치민을 방문한 이 전 총리는 이튿날 건강에 이상을 느껴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지만 현지 공항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호치민 시내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 전 총리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평통은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지 시간 25일 오후 2시 48분 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의 유해는 26일 밤 대한항공편으로 베트남을 떠나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위독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에 급파했고 이재정, 김영배, 김현, 이해식 등 그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도 베트남을 찾아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유족들과 장례형식을 협의 중으로 이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칠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민주세력의 상징적 정치인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책임 총리제의 기틀을 세웠고 문재인 정부 당시엔 당대표를 맡아 20년 집권론을 역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큰 별이 졌다며 고인을 기리는 메시지가 쏟아졌고 국민의힘 역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눈시울부터 붉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온다며 제 정성이 부족해 이 전 총리께서 운명하시진 않았는지 무척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정 대표는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제주 최고위원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전 총리 장례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당내에선 너무 일찍 가셨다. 고인의 뜻을 늘 기억하겠다며 애도가 쏟아졌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로 이 전 총리와 호흡을 맞췄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랜 동지로서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범여권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늘 여쭙고 배웠다. 꽉 잡아주시던 손을 잊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추도는 보수 진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칠선 의원과 총리를 역임하며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셨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별세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일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인권과 올바른 역사를 위해 모진 고초를 다 겪으며 헌신해 오신 민주주의의 거목이라고 추모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제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남겨주신 발자국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썼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셨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SNS에 오랜 동지로서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 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균형 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추모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해찬 수석 부의장 별세 소식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 세력 전체에 흔들리지 않는 상징이고 자존심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에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접한 소식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적었습니다. 또 총리 지명을 받고 총리로서 어찌해야 할지 처음 여쭌 것도 선배님이었다며 이제 안 계시면 어찌하느냐고 애통함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이 수석 부의장은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했는데요. 칠선 의원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고인은 민주진영 정부의 집권 때마다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학생들이 데모도 하지 않느냐.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시절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1974년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해 조작된 민청학년 사건에 휘말려 1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1980년엔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 옥살이를 했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재야 인사로 보내던 30대 중반 정계 입문해 13대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에서 처음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17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 의원을 지냈고 19대와 20대 세종시로 옮겨 7선 의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아 고교 평준화 등 교육개혁을 이끌었고 5선 의원 시절엔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고 이해찬 부의장의 면면을 잘 보여주는 별명은 해찬들. 고향이 충남 청양이라는 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불같은 성미 탓에 매콤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세월호 인양 문제를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작위의 살인 행위를 하고도 인양 여부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한동안 상임고문 등을 지내며 정치 전면에 서지 않던 이 부의장은 선거 전략가답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당내 결집을 적극 도모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대통령 직속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으로 취임해 통일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고용과 통합은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그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민주진영의 버팀목으로 마지막까지 큰어른의 자리를 지켜온 고인. 이제 평화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에서 귀천합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